안녕하십니까, 딴뚜입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제 자가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 정비소에 갔는데 차량에 이제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수리비 견적을 진짜 올가리를 하면 3,000을 받았단 말이야.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한 지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났고, 구매하고 나서 한 65,000km 정도 지금 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차를 누구한테 구매했냐면 중고차의 모든 것 상원이 아시죠? 그 친구한테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차량을 구매한 기간이나 키로수가 굉장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에서 소리가 난다, 진상을 한번 피워볼 건데,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진상이긴 한데, 이 중고차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여러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많거든요. 이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의 모든 것 상원이도 AS를 굉장히 잘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지원을 해줄지, 그리고 이 중고차의 AS는 어디까지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중고차의 모든 거 찾아왔습니다. 469호 있는데, 엄마 이거 여기 있는지 한번 보자고. 아, 저 있네. 왜? 니 나한테 판 벤틀리 기억나지? 알지. 그 잘못됐거든 지금. 여기 사람 많으니까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네가 나한테 차를 팔았다 얘가? 그쵸. 자,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사건은 사건 개요. 개요. 개요가 뭐죠? 몰라요. 그때 당시에 11만 킬로 된 18년식 벤틀리 벤테이가. 그쵸. 팔았죠. 팔아달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사지 말라 했는데. 아니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차랑 뭐 하부에서 뭐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지금 교체해야 될 게 많대 지금. 그래서요. 환불을 해주든가 수리비를 좀 도와주든가 해야 될 거 아이가. 지금 키로수가 몇 만이죠? 지금 최홍만입니다. 17만 킬로 탔어요. 그러니까 17만 몇 천. 4천. 6만 4천 킬로를 탔지. 자, 그리고 언제 탔죠? 2년 넘었죠. 2년 반. 2년 반 동안 6만 4천 타면서 가오 잡을 거 다 잡고 하체 소음 조금 난다고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조금 거잖아. 아니요. 지금 저한테 원하는 게 환불이에요? 그쵸. 이정비는 내가 낼게. 도의적으로. 만약에 고소를 해서 나를 재판 가잖아. 판사한테 형 맞아요. 판사봉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차 한번 상태 보러 가자고요. 아, 그럼 한번 가보자고. 잠깐 일단 지금 차에 내려왔는데 시승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내가 고쳤어. 그러면 일단 금액이 중요하겠네요. 수리비 얼마 나왔는데? 지금 수리비가 3천이 넘게 나왔다 이 사람아. 아, 진짜로? 3천은 좀 미안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견적을 받아봤는데 엔진 미미 마운트, 엔진 마운트가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고, 그쵸? 이 스테빌라이저 하부 소음의 또 원인이란 말이야. 그쵸. 그 두 개 고치는데 니 얼마인지 알아? 얼마? 2,500. 2,500? 말이 되는 거고. 마운트 두 개 1,400이란다. 스테빌라이저가 1,100만 원이래. 물론 정품 기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난 뭐 수리비 2,500 냈다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지금 다 수리를 했거든. 그 수리 안 했다고요? 고장이 안 났어 그거는. 그거는 살짝 이제 징조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한테 와서 차를 사가 주시는 고객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 맞거든요. 가끔씩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 마냥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게 사실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얼마나 250. 250? 아니 6만 타고 그럼 또 다른 거 수리한 거 있어요 타면서? 없어요. 2년 반 동안 이 벤테이가 6만 5천 킬로 타면서 250 수리비 나왔으면 너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이가? 얘기 들어봐. 원래 650인데 내가 F토로 했어. 돈이 없어서. 아니 보통은 이제 애프터로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던지 아니면 차를 환불해 주던지. 통상적으로 중고차를 팔았을 때 보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한 달 또는 2,000km. 그 안에 엔진이나 뭐 누유나 미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근데 일반 딜러들은 하체 소음은 하루만 지나도 안 해주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런 소모품들까지 성능 보증 보험 안 되는 것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는 거지. 소신 발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막 오케이.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잘해주니까 무조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팩트로 말하면 사실 하체 소음 나는 거 한 달 지나면 힘들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한 달이 지났는데 총배가 나갔다, 엔진이 나갔다, 그렇게 좀 심한 수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팔자마자 총매나 뭐 BPF 문제가 생겼다, 그거 100% 주네. 그렇지. 전액 지원 가능하지.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다. 진짜 한 달 안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조치가 가능한 거고요. 2달, 3달 지나면 사실 소비자가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형도 사실 차를 방지턱에서 감속하는 걸 못 봤거든.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하체가 나만 나겠냐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사실 뭐 컨셉을 한번 잡아놓고 얘기했지만 한 달이 지났어, 예를 들어서 하부체 소리가 나서. 근데 마음대로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카센터를 딱 가잖아요. 좋은 카센터도 많지만 좀 나쁜 카센터들은 가장 좋은 먹잇감이 저 중고차원을 사왔는데 점검해 주세요라. 왜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탔던 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과잉 정비를 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한 번 더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막 정확한 진단 코드나 그런 게 없다면. 그리고
수리비가 우리가 수리하는 게 더 싸잖아요. 그치, 훨씬 싸지. 만약에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그냥 카센터 가서 이렇게 고쳐오면 안 되고 판매자한테 물어보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상원아, 중고차를 사면은 보증이 어디까지 되는 게고? 내만의 기준을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타이어 옆에 찢어졌어, 옷잘 끼고. 살 때부터 찢어졌으면 판매 전에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 나가서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뒤에 갑자기 보상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하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그거는 보상받기 힘들어요. 엔진 누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0km 안에는 법적인 제도 안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걸로 안 되는 그런 부위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기준으로는 해줘요. 그러면 이 디젤 차들이 있다 이거. DPF 같은 경우는 나중에 뜰 수가 있잖아. DPF는 사실 전조 증상이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 달 아니면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 거는 한 200만 원씩. 그러니까 국산차도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고,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총매가 요즘 많이 비싸거든요. 200만 원씩 해요. 한 달 안에는 어느 정도 다 해줍니다. 나는 총매가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게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치. 언제 뜰지를 몰라. 그럼 나 진짜 이거 어려운 건데, 우리 GDI 엔진이 적용된 차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출고할 당시에는 엔진 오일 양이 가득 찼었는데 한 달 뒤에 보면은 없는 차들이 있어. 보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안 되죠. 그치, 사비로 해줘야 되잖아. 그거는 4기통은 그나마 다행인 게 100만 원 초반 중반으로 정비가 가능한데, 그건 우리가 해주는 편이고 6기통은 500만 원이 넘거든요. 람다 엔진 같은 거는 6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런 거는 반반? 좀 많이 지원을 해드리는 편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 가도 안 해주는 거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근데 오일량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럴 일이 많이 없는 게, 오일량 소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딥스틱 게이지를 뽑아서 보면 판매하는 딜러가 속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실제로 좀 줄어있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주행하다가 배터리가 나갔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노?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만약에 고객님께서 중고도 오케이라고 하시면 그냥 너무 쉽게 교환해 줄 수 있죠. 사실 25,000원, 35,000원 요 정도면 컨디션 되게 좋은 걸로 끼워드릴 수 있고, 새 걸로 한다고 해도 7, 8만 원에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다 그치. 보니까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드리는 거는 판매자의 재량? 그럼 뭐지 이거?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은 이 차체에 누수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뭐 물이 새거나. 실제로도 얼마 전에 그런 고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판 고객님은 아닌데 이제 타업체에서 샀는데 물이 새고 있더라고, 차에서. 근데 그거는 해줘야지. 무조건 해줘야지. 그거는 뭐 고무 파킹 문제든 아니면 진짜 단차로 인해서 물이 들어왔던, 판매자 입장에서 좀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보는 것마다 물을 뿌려볼 수는 없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책임의 소지는 있다. 해주는 게 맞다. 근데 그것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 사실. 한 한 달 안에는 뭐 차 사고 새 차는 한번 해보실 거니까 그때 바로 알려주시면 원활한 조치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또 2년 반 전에 산 벤틀리 수리비를 지원을 조금 받았고요. 뭐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촬영하게 된 게 이 장난 반 진심 반이었는데, 아주 가끔은 이렇게 도를 넘으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고차 분쟁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는 확실히 일반 업체들보다 AS를 또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또 이렇게 진상 한번 부려보니까 이 돈을 좀 받기는 받네요. 뭐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제 이 차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